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의 심재호입니다. 지난해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에서 당선된 시장 군수들은 제8기 지방자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났습니다. 지난 2년 사이 우리 지역 시장님들은 우리 지역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활동했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한 시장님을 모시고 지난 1년 사이 어떻게 시정을 펼쳤는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화면으로 오늘의 주인공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광명시장입니다. 박승원 시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참 오래간만입니다. 네. 네, 우리 반갑습니다. 시장님은 그 7대 그리고 이제 8대를 맞았는데 합쳐 문제는 5년째가 됐죠? 네. 지난 5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 멈춤 없이 달려왔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민선 7기 4년을 하고 민선 8기 1년을 했는데요. 5년 동안 해온 거잖아요. 네. 사실은 4년마다 지방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시장이 바뀌면 또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시민들을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난 4년 동안 했던 일들을 다시 계속 이어서 중단 없이 그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뭔가 좀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오면서 시민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일해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신념을 가지고 계속 일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곧 뭐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지난 5년도 그렇지만 지난 1년 보내면서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람이 있었다라기보다도 지난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시민과 함께 일하면서 지역의 수거 문제를 해결했던 측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백지화시킨 겁니다. 사실 이 사업은 그랬죠. 18년 동안 끌어왔던 정부의 일방적인 국책 사업이었었는데요. 사실은 광명 시민의 요구를 다 받아들였다면 이것이 진행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명 시민들은 광명시의 미래는 광명 시민이 결정한다는 그런 강한 주권자의 어떤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시민과 함께 이 일들을 추진해 왔는데 논리적으로 정부와 대응하면서 이 사업의 부당성을 잘 알렸고 거의 시민들이 이심 단결해서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장길이 문제를 백지화는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시민들의 또 하나의 요구인 지하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시흥 신천시에서 시작해서 하안동을 거쳐서 독산 그리고 신림까지 연결하는 이 지하철 노선을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4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해서 그 영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켜서 우리 광명 시민의 수건 사업 그리고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대중교통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는 그 성과도 있었지만 또 아쉬움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민생 경제를 잘 살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서 민선 8기 시작하면서 민생경제회복위원회라는 걸 구성했습니다. 네네. 전문가들을 모셔서 오랫동안 토론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민생회복 정책들을 마련해 나갔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골목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고 이제 끈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연합회까지 구성하는 이런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역 주민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시기 어렵더라도 꾸준히 해야 할 일이 하나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힘든 과정 그리고 어려운 과정들을 하나하나 챙기다 보니까 우리 광명시에 뭐 좋은 소식이 있다는 뉴스도 많이 들었어요. 네. 상 받으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어떤 상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니 그 매니페스토 공약 실천 공약 약속 실천 부분에서 잘했다는 최우수상 받으셨다고. SA 예. 최우수 상을 받았습니다. 네네. 사실 뭐 처음은 아니고요. 그동안 민선 치기 때부터 해서 계속 받고 있는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공약 실천 검증단이 있어요. 거기 시민들이 참여해서 매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공직자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약을 하고 공약을 실천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늘 시민과 함께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거든요. 그러한 원칙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좋은 평가를 얻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답이었다 이런 얘기네요. 결국은. 사실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5년 전에 취임하고 나서 네. 시민들과 다양한 형태의 토론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왜 이렇게 토론을 많이 하냐 이렇게 이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 다 반영이 되냐 뭐 이런 이제 의구심 또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었는데 사실 토론이라고 하는 과정은 그 과정 속에서 집단지성을 이끌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는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힘들이 모아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시민 예. 정신도 예. 굉장히 우리 시장님이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예. 그게 이제 시민들도 이제 프로 시민으로서의 역할. 프로 시민. 예, 공직자들도 잘 경청하고 그래서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졌을 때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 또 그 와중에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도 네.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서 많은 그 부러움을 샀던데요. 네. 80%가 넘었어요, 보니까. 네, 만족도 네. 조사에서. 정확하게 83%로 기억하고 있고요. 네. 민선 7기 때 제가 76%까지인가 받았는데 이번에 83% 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분히 그 정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시민들과 토론하면서 시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진 그런 정책들이거든요. 사실은 저희 광명시는 생활 정책이 정말 많습니다. 막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간 그러니까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지역화폐입니다. 광명시는 연중 지역화폐를 10% 이렇게 네. 인센티브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 이런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서 가장 좋은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탄소중립 포인트제,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민생경제와 관련된 정책 수행에 관련해서 시민들께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뭐 일관성 있게 꾸준히 정책을 추진하는 그 힘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많은 신뢰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광명시가 지난 7월 7일 날 2050 광명시 탄소중립 선포식을 개최했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러니까 2050년도에 탄소중립을 하자.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광명시가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직접 PT를 통해서 약 15분 동안 광명시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광명시는 5년 동안 이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했었거든요. 맨 처음에 진행할 때 기후에너지과와 센터를 만들어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렇게 시민들의 참여가 높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꾸준히 이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캠페인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제도를 가지고 시민과 함께 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일상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것은 일상화되어 있고요. 네. 각종 시의 모든 행사장에서 종이컵 일회용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할 때 그렇죠. 좀 이렇게 재활용해서 어떤 물건을 이제 사용한다든지 이런 네. 형태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께서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우리 시민들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늘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탄소 중립 실천 문제는 우리 시장님의 대표적인 또 정책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래서 그런지 또 대한민국 환경대상에서도 큰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네. 저희 시가 받은 것은 이 환경, 지속가능, 탄소 중립 이 영역에서 교육 분야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네. 노력했다라고 해서 이제 대상을 받은 거고요.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시민교육. 그렇죠. 자신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도 교육, 학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 시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광명시 이제 구로 기지 말고 네. 또 요즘 새롭게 커지고 확산되고 있는 이슈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광명시는 네. 3기 신도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광명시흥 포함해서 약 380만 평. 네. 3기 신도시 중에서 광명시가 규모가 제일 크죠. 그래서 올 연말까지 지구 계획을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에 대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도시의 교통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명품 주거 문제, 그리고 자족 도시로 갈 수 있는 경제 도시로서의 틀을 만드는 문제, 그리고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가는 문제, 특히나 지금 디지털 전환 시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디지털 시대에 맞는 도시의 기반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토론을 엄청나게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만들어 놓는 것이 광명시의 미래 100년을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광명시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고요. 그 과정에서 남북철도, 그러니까 신도림에서 광명 스피돔을 거쳐서 KTX 광명역까지 가는 남북철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흥에서 광명을 거쳐서 금천과 관악으로 가는 또 동서철도를 만드는 네. 거, 이러한 이제 교통 도로망 확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광명시의 미래적이고 발전적인 모습도 굉장히 이제 그 시민들한테 내가 광명에 살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할 텐데 특히 요즘처럼 이 폭염 속에 네. 제일 가까이 가고 싶은 곳이 또 있죠. 네. 광명 동굴. 네, 네.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가보면은. 네, 여름에는 시원하고요. 네.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광명 동굴 말고도 광명시에는 정말 자랑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네. 최근에 이제 작년에 네. 도덕산에 출렁다리를 하나 그렇죠. 만들었어요. 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셔요. 제가 한 달 전에 가봤는데 그 산길이 맨질맨질해요. 많이 그만큼 오셔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정말 그런 출렁다리 있기 때문에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산책용으로 오시고 또 외부에 계신 분들은 뭐 광명동굴 왔다가 이 출렁다리까지 이렇게 산행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더 자랑하고 싶으신 것도 많으실 텐데. 광명하면은. 안양천이 지방정원 예정지로 이렇게 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정원으로 만들어가는 그 작업을 좀 하게 됐는데 향후에 이것도 3년 동안 열심히 추진하면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안양천에 인접해 있는 8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네. 거기서 함께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3년 전에 서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기서 국가정원으로 만들어가는 문제, 그리고 광명시가 10월 달에 10월 6, 7, 8일 날
네. 경기도 정원문화 박람회를 광명시 일직동 세빛공원에서 하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광명시를 정원도시로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광명 동굴 주변 일대에 정원을 좀 많이 만들어서 이 동굴에 오시는 분들이 동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도 산책하면서 정원에서 힐링하는 힐링의 도시, 쉼의 도시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치인이 아닌 보통 사람 박승원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은 노래를 참 잘하신다 생각하세요? 아니면 좋아하신다 생각하세요? 노래는 잘 못하고요. 네. 듣는 건 좋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래 잘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잘 못합니다. 네. 뭐 최근에 뭐 지역에서 작은 행사를 하게 되면 네. 가끔 마이크 주시고 노래 한 자락 하라고 하시는 그렇죠.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광명역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광명역에서? 예. 안동역에서가 아니고요? 네. 안동역에서를 네. 광명역에서로 바꾸는 거죠. 아, 그래요? 밤의 깊은 광명역에서 이렇게. 예. 그럼 우리 저기 이 반주가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방송사고 납니다. KTX 광명역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왕이 뭐 노래 부를 기회가 있으면 이 안동역을 개사해서 광명역을 부르면 좋겠다 싶어서 최근에 이렇게 한두 번 부른 적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나가시는 거죠, 그냥. 어딜 나가요? 예, 트로트에. 그 정도 실력이 안 된다니까요. 나중에 한빛방송에서 그런 기회 마련해주면 네. 뭐 경기도 시장들 모아놓고 노래자랑들을 한번 하시죠. 그때 제가 준비해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광명역으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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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장님은 정치에 어떻게 어떤 동기로 입문하셨습니까? 제가 원래 광명에서요. 예. 그 활동을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제가 네. 97년도부터 광명에서 이제 지역정책연구소 만들어서 사무국장 하면서 뭐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옛날부터 광명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이런 그래서 얘기시네요. 뭐 그때 제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광명 지역사회를 건강히 잘 발전시켜 볼까?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젊은 활동가들하고 논의하고 토론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정책도 많이 제안도 하고 또 그런 일들도 진행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런 것이 자꾸 탁탁 막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깊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를 제대로 좀 더 건강하게 바꾸려면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연부터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연에 출마해서 시연하셨고. 네, 그래서 시연하고 제가 경기도의원 두 번 하고 지금 광명시는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뿔뿔이 지방자치 운동가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지방자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좀 더 제도 정치권 안에서 이런 지역사회를 더 건강하게 바꿔보자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정치에 정당에 입당해서 정치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천가라는 표현이 옳을 것 같아요, 보면.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지역 활동가였습니다. 지역에 뿌리 박고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하다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앞으로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렇죠. 국회의원을 도전하기보다는 시의원부터 기초의원, 광역의원, 단체장 거치면서 이렇게 중앙정치에 진출하는 것이 좀 좋은 정치인, 모범 정치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제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랬다기보다도 이제는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그렇게 정치적인 성장을 해주기를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우리 지역을 제대로 알고 무슨 얘기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시민들의 바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원래 꿈은 뭐였습니까? 원래 꿈이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꿈은 교사, 선생님이었어요. 네. 네. 우리 국문학과 출신이시죠? 예.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꿈, 소원 써내라면 항상 교사, 선생님 이렇게 써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서 배우가 한번 되어볼까? 배우가? 연극 배우가 한번 되어볼까? 네.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은 있었는데 네. 뭐 그 길로 가지는 못했었고요. 우리 시장님의
철학, 개똥철학이라도 뭐 좋은 얘기인데 네. 시장님의 철학 혹은 좌우명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살면서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두 가지 것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시장을 하면서는 시민과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념을 정확하게 갖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결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세가 지금 시장직을 수행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님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우리 시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광명 씨의 앞으로의 미래, 비전, 청사진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그런 상상을 가끔 합니다. 수도권에서 야 광명이 제일 살기 좋아. 그런 느낌을 갖게끔 이 도시를 좀 만들어가고 디자인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두 가지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광명은 도시 한가운데 4개의 산이 있습니다. 도덕산, 구름산, 가악산, 소독산. 네. 이 산을 잘 보존하면서 천연의 녹지 공간을 갖고 있죠. 두 번째는 안양천과 목감천, 하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민력을 키워주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정원도시를 꿈꾸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정말 집 밖을 내다보면 정원이 보이고 걸어서 5분만 가면 정원이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공연도 하고 예술을 즐기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은 제 나름대로의 그런 상상력을 갖는 거죠. 이것이 저는 이를테면 장밋빛 청사진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꿈과 상상력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하면 그런 도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꿈꾸는 도시, 네. 정원이 있는 도시, 그리고 미래가 있는 도시, 네. 그런 광명 도시가 쭉 앞으로도 발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시민들이 꿈꾸는 그대로 정말 모든 시민이 흡족할 수 있는 광명시가 되는 그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